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여기 스타드하우스를 볼 수 있는 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드하우스가 지금 제대로 보이는데 잘 안 보이겠죠?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붙일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다들 궁금하셨죠? 네덜란드 남자는 과연 더치페이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더치페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영어로 더치페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뭐 더치페이를 하자고 할 경우에는 split the bill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let's go Dutch 이렇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나는 네덜란드 친구들이랑도 더치페이를 칼같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치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더치인들은 그거 영국 놈들이 네덜란드인들 욕하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한턱 쏜다 이런 개념은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다 같이 놀러 갈 때 모임을 주도한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그날 뭐 좋은 일이 있었던 친구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첫 잔은 내가 쏜다, the first round on me 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사고, 아니면 이렇게 첫 잔을 돌리고 나면 다른 친구가 그럼 두 번째 잔은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잔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흔하지, 뭐 그래 계산서 받아서 너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 이런 경우는 저는 많이 못 겪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더치페이 같은 경우는 물론 친구들끼리는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트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특이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연애를 안 해본 거지, 그래도 연애의 비스무리한 거는 이제 내가 살았던 국가들 남자들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데이트 이런 건 해봤단 말이에요. 일단 토마스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네덜란드 남자랑 따로 데이트 해본 적이 없어서 표본조사 풀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겪어본 유럽 남자들 중에서도 토마스는 유달리 더치페이를 칼같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물론 내가 얘랑 처음부터 무조건 다 지금까지 계속 연애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약간 은근 유럽권 남자들이 그런 마초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치게 이런 거 한 반반 낸다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약간 부심 좀 있어요. 실제로 유럽 애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애들은 대부분 그랬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반반하자 그러면 약간 좀 자존심 상해해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여? 약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이트 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썰을 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더치 남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게 확실하게 뭐 계산 확실하고 개인주의자 같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 연애하고 지금까지 12년 가까이 얘를 봐왔지만 토마스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점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어떤 유러피안들 중에서도 특출나게 그런 면이 좀 없는 편이긴 해요. 토마스가 좀 특이한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신기한 게 토마스 부모님도 그런 성향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내가 좀 더 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챙기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서 아마 그런 걸 보고 배워서 토마스가 그런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커플은 데이트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완전 첫 데이트 때 내가 영화 보여줬다고 토마스가 저녁을 사고, 그래서 이거 한 번 빼고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막 이렇게 반반해서 내자 뭐 이렇게 계산서 가지고 이렇게 내자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남자 표본이 네덜란드 남자 표본이 토마스 하나라서 모든 더치 남자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도 더치 남자랑 데이트하는 여자들 보면 데이트에서 칼같이 계산서를 나눠낸다? 저는 그런 건 진짜 본 적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경계를 나눠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둘이 반반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동거를 하는 커플이야. 근데 그러면은 월세, 공과금 이런 거 확실하게 나눠서 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트 날 네가 나를 밥을 샀기 때문에 나는 커피를 사겠어, 이런 거 저는 못 봤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모든 유러피안은 통틀어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또 모든 더치 커플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커플에 국한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더치 남자를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우리 커플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커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커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랑 토마스는 이렇다. 왜냐면 저랑 토마스 같은 경우는 그런 금전적인 감각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랑
친한 언니 중에서도 영국인이랑 결혼한 지 20년 더 됐나? 아무튼 그 20년 차 이상, 25년 차 이하인 언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제권을 안 합치고 서로 따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아예 따로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확실하게 경계를 나눠야 되는 일, 뭐 자기 수입을 자기가 관리한다던가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뭐 더치페이식으로 한국처럼 막 그렇게 반반씩 내야 된다?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 한국도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경제권을 합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서로 생활비 객출해서 생활비 통장 따로 있고, 나 그런 말 많이 들으니까. 근데 나랑 토마스는 그런 거 안 하는 성향이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더치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더치페이를 해본 적이 없다. 우리 커플의 결론입니다. 전 더치페이를 더치 남자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애 시작 때부터 서로 업다운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토마스가 더 경제적으로 괜찮았을 때도 있었고, 토마스가 경제적으로 약간 변변찮을 때 내가 괜찮았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업다운이 있어서 둘 다 힘들 때도 있고 둘 다 좋을 때도 있고 있었죠. 없을 리가 없죠. 12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커플의 경제로는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벌 땐 내가 더 많이 내고, 토마스가 더 많이 벌 땐 토마스가 더 많이 내고. 그래서 약간 우리 커플은 내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약간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장을 합쳐서 쓴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든 통장을 공유해요. 그래서 토마스도 내 통장 열어볼 수 있고 나도 토마스 통장 열어볼 수 있고, 예전에는 그 조인트 어카운트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쓰는 어카운트가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네가 더 쓰네 어쩌네 하면서 그런 싸움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금전 감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하는 분야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는 항목도 서로 되게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각자의 수입인 각자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는 그냥 모으는 돈은 같이 모으고 쓰는 돈은 같이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서로에게 문의해요. 그래서 같이 사서 쓰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요 근래 가장 같이 샀던 건 선풍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에 필요하고 날씨 더우니까 서로 상의해서 산 거고, 그런 거 아니고 혼자서 쓰는 거. 뭐 예를 들면 토마스가 자기 혼자서 플레이할 게임 같은 거 사고 싶으면 토마스가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나 이번에 찜해놓은 게임 스팀에서 세일하는데 사도 돼? 그러면 나는 사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허락을 받아요. 나도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산 게 뭐냐면 오즈모 포켓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즈모 포켓 3 사고 나서 아무래도 마이크가 필요하니까 토마스한테 나 오즈모 포켓 3 마이크 사도 돼? 그러면 사.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서로에 관한 신뢰가 되게 탄탄하게 쌓인 관계라서 그런 거고, 우리는 그냥 뭐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고 상의를 거치고 우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 서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커플은 서로 뭐 사고 싶다고 하는 거 내가 사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돈 벌어서 토마스한테 좋은데 여행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그런 건 아니에요. 얘 먹으면 나도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하던 세월에서 이제 다음 달 월세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지는 않아도 되고,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거든요. 또 경제권 얘기를 하면 계속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우리 커플이 결혼을 결심했던 게 그 12월의 어느 날 베를린에서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커플의 역사에 대해서 또 풀어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 다른 커플과 굉장히 상이한 길을 걸어온 커플이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갑자기 프라하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향이 아주 가끔 이런 식으로 게시가 뇌에 이렇게 벼락같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때였어요. 프라하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였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독일 워킹홀리데이가 생각보다 잘 안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의 전반을 토마스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프라하를 가고 싶어진 거야.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랑 카드가 한국 거여가지고 당장 여행을 가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이랑 프라하가 가까워가지고 그때 버스로 갔었는데 버스 티켓이랑 그 프라하에 있는 동안 지낸 호스텔 같은 거는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버스랑 그 숙소는 내 카드로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해외 결제가 안 되는 카드였어요, 제 카드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트래블월렛 같은 거 없었답니다, 여러분. 무조건 현금을 뽑아서 썼어야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환전을 많이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해서 아니면은 뭐 유로를 환전을 해서 그 유로를 그 코로나로 바꾼다던가.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4년 얘기예요. 2014년엔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계좌에서 프라하 ATM으로 바로 현금 출금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토마스가 나를 보러 잠깐 베를린에 왔을 때였는데 내가 토마스한테 나 네 카드 좀 빌려주면 안 돼? 프라하에서 여행할 때 쓰게? 그랬더니 토마스가 바로 가져가! 그래서 바로 나한테 줬어요. 짜잔, 갑자기 안 보이던 자켓이 생겼죠? 너무 추워서 입었어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해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보이시려나? 비 오이는 거? 비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근데 이것은 그냥 더치 날씨의 일상입니다. 항상 이래요. 갑자기 맑았다가 비 왔다가 비 왔다가 맑았다가. 선글라스는 왜 벗지 않느냐. 지금 요 밑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이건 벗을 수가 없어요. 그냥 쓰고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토마스가 카드를 준 게 토마스는 계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카드에 연동된 계좌 한 개뿐인데 그 안에는 토마스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거든요. 물론 토마스는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여서 돈을 쓸 일이 많이 없긴 했어요. 본인 돈을 많이 쓸 일이 없고. 그래서 그렇기도 했는데 여자친구가 여행 간다고 하니까 전 재산이 든 카드를 나한테 가져가 라고 쿨하게 주는 그런 남자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어머님이 너 그 정도로 네 여친을 믿니? 라고 하고 농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프라하를 여행하는 한 대략 일주일 동안 토마스의 전 재산을 가지고 프라하를 여행하고 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플은 지금도 서로에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답니다. 배경이 또 바뀌었죠? 아니 왜 자꾸 마무리를 여기 집에 와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 들어와서 했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밖에 있는데 그 자켓을 입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계절을 하루에 볼 수 있는 네덜란드 날씨.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감기 걸릴 것도 걱정되고 해서 그냥 마무리는 들어와서 하자. 그래서 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커플은 소비 성향이 비슷하고 그리고 같이 연애 결혼을 합쳐서 이제 12년 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얘가 내 돈을 들고 어딜 튀진 않겠다 정도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언컨대 우리는 단 한 번도 경제권 문제를 다퉈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돈이 너무 없어서 머리 맞대고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로 고민해 본 적은 있어도 정말 흔히 생각하는 뭐 그런 돈 문제로 싸워본 적은 하늘을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커플이 우리 같을 수는 없고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커플이 좋아 보이신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경제권을 합쳐서 같이 돈을 모으는 게 좀 더 돈이 빨리 모이기는 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커플의 금전적 상황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연대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o, as a Dutch, what do you think about Dutch pay?
I think it can be a good idea for going out with colleagues or going out with friends and everyone's paying for themselves. How about on a date? No. No, never. So that like a Dutch people's tendency is they don't split the bill on a date, right? No. As far as I'm aware, I don't think anyone does that. How about on your date? Well, you're the only person I've ever dated, but no, I would have never asked you to split the bill or pay, or I would have never asked anyone else to do that either. Are you planning to date someone else? No.